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고을에 소리꾼 아버지와 딸 소담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담의 어머니는 사대부 가문의 이남 삼녀 중 둘째 딸 설아였답니다. 설아는 하온의 판소리에 매료가 되어 사랑하게 되었죠. 그리하여 부모님이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가 두 사람은 딸 소담이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아의 아버지가 고용한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쳐 설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설아는 어린 딸이 있다며 풀어달라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아씨, 죄송합니다요. 대감마님이 무조건 끌고 오라고 하셔서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요. 설아는 그렇게 가마에 실려갔던 거죠. 집에 돌아온 하온은 어린 딸 소담은 울고 있고 설아를 사방팔방 찾아 뛰어다녔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온은 설아가 도망간 걸로 오해를 했던 거죠. 소담의 아버지 하온은 그 고을에서 알아주는 소리꾼이었습니다. 하온의 판소리를 한번 들은 사람은 하온의 애절하고 구슬픈 목소리에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소담은 그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아버지의 모든 판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살 소담이는 아버지가 집안일을 하며 판소리를 하니 마루로 쪼르륵 올라가 북으로 장단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온은 그런 소담이 귀여워 덩실덩실 춤을 추며 판소리를 했죠. 헌데 하온의 장단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했답니다. 하온은 너무 놀라 판소리를 빠르게도 불러보고 느리게도 불러보았지만 소담은 판소리에 따라 북장단을 기가 막히게 가지고 놀고 있었던 거죠. 하온은 그런 딸을 번쩍 안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판소리를 가르칠 때 음정이 약간 틀려도 크게 상관하지 않지만 장단을 틀리는 것은 다른 문제이었으니까요. 그만큼 판소리에서는 장단이 제일 중요시하였답니다. 그렇다 보니 5살 어린아이가 장단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것은 신동이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 하온은 소담을 데리고 다니며 마지막 판소리 또는 한 곡을 더 불러야 할 때는 소담이에게 북채를 잡게 해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북채를 잡는 순간 양반이든 평민이든 상관없이 웃으며 환호해 주었답니다. 하온은 소담과 함께 판소리를 할 때면 흥부전에서 박타는 부분을 불렀죠. 소담은 흥부전에서 박타는 부분에 흥이 나면 추임새를 넣어 흥을 돋우었습니다. 좋다. 얼씨구. 사람들은 작은 손으로 북을 치는 것도 귀여운데 추임새까지 넣고 장단까지 정확하게 넣으니 사람들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웃을 수 있었답니다. 소담이는 사람들이 웃고 박수치고 한쪽에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무슨 이유로 그런지 잘은 모르지만 그냥 사람들이 웃고 있으니 마냥 좋았던 거죠. 소담이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소담이가 17살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각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의 몸은 급격하게 나빠졌으며 결국 그의 소담의 아버지는 죽게 되었습니다. 소담은 아버지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으며 또한 전국을 다니며 신나게 판소리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리하여 소담이는 남장을 하고 다른 소리꾼들과 유람을 하며 한양까지 가게 되었죠. 한양에 올라가 제일 먼저 한양 제일 큰 저작거리 공터에서 판소리로 한번 뻑적지근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하니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왔으며 뒤에서는 앞에 소리꾼 얼굴조차도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몰린 거였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몰렸다 생각이 드니 소담이가 부채 하나를 들고 판소리를 시작을 하였죠. 소담의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 같아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며 가지고 놀았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소담의 판소리에 이끌려 취하고 애절한 대목에서는 다들 눈물을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어쩌면 처녀가 무슨 한이 많아 판소리를 애절하게 부르는지 아이고 눈물 나서 혼이 났구먼. 한양에 올라오니 사람도 많고 소리꾼을 사방에서 불러주니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났죠. 소담의 소문은 일파만파 한양 땅에 퍼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각에서 소담이를 불렀죠. 그 여인가게는 안 파는 것 없는 큰 상단으로 한양에서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대행수는 여인각의 단골들을 모시고 고마움의 답례로 차와 음식을 대접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소담은 이런 곳은 처음이라 부채 하나를 들고 이리저리 구경을 하며 다녔답니다. 헌데 문이 살짝 열려져 있는 방이 있어 안을 보니 밖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과는 달라 보여 호기심에 방 안으로 들어갔죠. 방에 있는 상품들은 더 고급진 것들이 많이 있었으며 소담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여인의 한복과 머리 장식, 꽃인 그리고 댕기 등등을 구경하기 바빴답니다. 그리하여 큰 거울 앞에 서고는 한복을 자신의 몸에 대어봤습니다. 그리고 머리 장식은 머리카락에 꽂지 않고 정수리에 그냥 올려놓고는 한복을 입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 치장하는 여인의 모습을 판소리에 담아 창을 조용히 부르고 있었습니다. 춤도 살랑살랑, 손도 흔들어보고 엉덩이도 흔들어가며 혼자 삼매경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내가 그 방을 지나고 있었죠. 사내는 방 안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로 판소리가 들리니 문틈 사이로 보고 있었습니다. 판소리하는 사람이 남자로 알고 있었는데 여인이었구나. 사내는 여인이 남장을 해야 하는 사연이 있는 듯하여 모른 척 해주기로 했죠. 헌데 일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니 혹시나 하여 문을 살짝 닫아주고는 문을 지키고 서서 방에서 들려오는 판소리를 듣고 있었답니다. 참으로 고운 목소리구나. 이렇게 고운 목소리로 판소리를 난생 처음 들어보지만 명창이로다. 사내는 여인의 얼굴이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대행수는 헛기침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소담은 헛기침에 놀라 후다닥 물건들을 제 자리에 놓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헌데 정수리 위에 올려놓은 장식구는 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무엇을 하였소? 소담은 목소리를 사내처럼 굵게 변성하고는 말을 하였답니다. 내 약혼자한테 줄 선물을 고르고 있었소. 아, 그랬구려. 사랑하는 여인한테 주려고요? 네, 그렇소. 소담은 빨리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였는데 그만 장식구가 정수리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소담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장식구를 제 자리에 놓았답니다. 훔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요. 그런가? 그럼 왜? 머리에서 있었을까? 사내분께서. 여인들은 이런 것을 왜 하는지 궁금하여 그냥 머리 위에 올려놓아 본 것이요. 그럼 잠깐, 난 여기 대행수요. 오늘 판소리는 어떤 걸로 하실 건지 알아야겠소. 소담은 춘향가, 흥보가, 심청가 이렇게 세 곡을 말해주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소. 좀 전에 판소리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 한번 들어봅시다. 소담은 대행수가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깐깐한 구석이 있어 참 피곤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소담은 부모님이 보고 싶거나 슬플 때 또는 기쁠 때도 부르는 판소리였습니다. 듣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판소리였던 거죠. 대행수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소담을 눈에 담으며 판소리를 들었답니다. 소담이 서 있는 곳은 밖에서 스며드는 빛이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대행수는 소담의 판소리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은 여러 번 심쿵하였던 거죠. 목소리의 심쿵, 소담의 얼굴의 심쿵, 소담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의 심쿵, 이렇게 대행수는 들뜬 마음으로 판소리를 다 듣고는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죠. 소담은 아무 말도 없이 넋놓고 자신을 바라만 보는 대행수를 보니 참 뻘쭘했답니다. 대행수 이명환을 아는 사람들은 이명환을 냉혈한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행수의 웃는 얼굴을 본 사람이 없었으며 그 누구도 대행수가 여인한테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대행수의 아버지는 호판 이선준 대감이었지만 어머니는 천민이었습니다. 대행수는 머리는 총명하였으나 서자로 태어난 이상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었으며 서자라는 이유로 다른 양반 자제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것은 무지기수로 많았죠. 그렇다 보니 대행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자신 세대에서 마무리하고 싶었답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여인을 멀리하게 되었고 다가오는 여인들도 귀찮아 피해 다녔죠. 헌데 이런 자신의 마음에 훅 들어온 소담이 신기하고 당혹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소담을 곁에 두고 자신의 이런 마음을 알아보고 싶어졌던 거죠. 내가 제안 하나 하겠소. 무엇이요? 의식주를 다 제공을 할 터이니 여인각에서 일하면 어떠하겠소? 소담은 속으로는 웬 떡이냐 싶었지만 한편으로 무슨 꿍꿍이가 있는 듯하여 의심이 들었죠. 허나 한양 하늘 아래
자신이 지낼 곳은 없었기에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소담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것도 한양에서 이루고 싶었답니다. 우리 딸 소담이 명창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시골 구석에서는 너의 판소리를 알릴 수 없으니 우리 한양에 가자꾸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한테 자신이 명창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한편 여인각의 정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 바람은 여인의 마음을 흔들고자 살랑살랑 불었으며 해는 서서히 기울고 여인각의 모든 초롱불이 켜졌답니다. 사람들은 명창의 소리를 듣고자 그리고 대행수의 멋있는 얼굴을 보고자 오기도 했죠. 시작한다는 징소리와 함께 소담이가 산의 한복을 입고 부채 하나를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소담의 준비한 판소리는 시작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소담의 판소리에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곳의 여인들은 소담에게 매료가 되어 촉촉한 눈빛으로 소담을 바라보고 있었죠. 소담은 이 무대가 기회라 생각이 되어 아버지를 생각하며 청량한 목소리로 모든 이의 심장에 자신의 목소리를 새겨 넣었답니다. 대행수는 그런 소담을 보며 자신이 소담을 사랑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의미 없는 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담이의 그 자체가 사랑스러움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대행수는 소담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졌답니다. 먼저 소담의 방을 최대한 여인의 방이 아닌 것처럼 어찌 보면 여인의 방처럼 꾸며주었습니다. 또한 대행수가 어디를 가나 소담을 옆에 끼고 다녔죠. 대행수는 최대한 자신의 연모하는 감정을 숨기고 남동생처럼 대해주었답니다. 그렇다 보니 소담이도 대행수를 형님으로 따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행수에 대한 연모하는 마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하여 소담은 여인각에서 생활을 하며 매일 저녁 대행수한테 판소리를 들려주고 새로 만든 창이 있다면 제일 먼저 대행수한테 달려가 들려주곤 했답니다. 그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궐에서 명창들이 모이는 자리에 소담이도 참석하라는 서찰을 받게 되었던 거죠. 소담은 아버지가 원하셨던 명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듯하여 기뻤지만 한편으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도 들었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인정받는 자리이니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헌데 대행수의 마음은 달랐던 거죠. 대행수는 소담을 궐에 보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동안 소담을 연모한다며 사내와 여인들이 줄을 섰었지만 그 누구도 소담이 근처에도 못 왔던 것은 대행수가 사전에 다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뺏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헌데 궐은 자신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곳이었답니다. 그리하여 저녁이 되어 판소리를 듣기 전 대행수는 소담한테 조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소담아, 나는 내가 궐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저도 궐에 가서 판소리하는 것이 겁이 납니다. 허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명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이 듭니다. 대행수는 소담이의 확고한 말을 듣고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소담아, 내가 너를 한번 안아봐도 되겠느냐? 소담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끄덕 대답을 하였죠. 대행수는 소담을 소중하게 가슴에 안고는 자신을 떠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소담아, 내가 여인임을 언제까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냐? 소담은 대행수의 품에서 나와 놀란 얼굴로 쳐다보았답니다. 이 녀석아, 대행수인 내가 그런 눈치도 없겠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여인의 몸으로 명창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숨겼습니다. 알고 있다. 그렇기에 나도 모른 척했던 것이다. 헌데 내가 궐에 들어간다고 하니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구나. 소담은 대행수의 눈을 바라보며 손을 올려 대행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죠. 대행수는 그런 소담을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며 소담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둘은 서로를 원한 만큼 뜨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대행수는 소담이 자신 곁을 떠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죠. 그렇게 두 사람은 애틋하고 애절한 밤을 보냈답니다. 그 다음 날 대행수는 소담이 걱정이 되어 소담을 데리고 궐에 같이 갔습니다. 경복궁의 근정전 앞들에 가니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명창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소담은 모인 사람들을 보니 너무 유명한 명창들이 보였기에 기가 팍 죽었답니다.
대행수는 그런 소담을 보고는 말하였습니다. 소담아, 너의 목소리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목소리이니라. 그러하니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말거라. 지금까지 나한테 들려주었던 것처럼 너만의 판소리를 하면 된단다. 소담은 그렇게 말해주는 대행수를 보며 지난 함께했던 모든 것을 회상하니 무서울 것이 없어졌죠. 네, 그러지요. 제 판소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소담을 보며 대행수는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졌답니다. 그때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나와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필히 전하께서 참석을 하시니 다들 최선을 다해 불러야 할 것이다. 서서히 왕이 걸어 나와 왕의 자리에 앉으니 곧바로 명창의 대회는 시작이 되었죠. 대행수는 왕이 참석한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처음부터 왕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요. 대행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소담의 판소리를 듣는 순간 매혹되어 옆에 둘 거라는 것을요. 그리하여 대행수는 소담의 팔목을 잡고 무작정 끌고 나왔답니다. 허나 소담은 갑작스러운 대행수의 행동에 화가 났던 거죠. 대행수? 왜 이러는 겁니까? 팔목이 아프옵니다. 소담아, 그냥 집에 가자구나. 아니, 무턱대고 집에 가자니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때 다음은 소담이요. 앞으로 나오시오. 소담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이 되니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는 대행수의 손에서 슬그머니 손을 빼고는 무대 앞으로 나갔답니다. 소담과 대행수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왕이었던 거죠. 왕은 앞으로 걸어 나오는 소담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소담의 판소리는 시작이 되었고 대행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대행수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왕은 수많은 명창들의 소리를 들었지만 따분하게 느껴지고 있었던 거죠. 헌데 첫 소절 시작하는 동시에 왕은 몸을 새로 고쳐 안고는 소담의 목소리에 매혹되었고 왕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왕의 표정을 지켜보던 신하들은 왕이 좋아하는 소리꾼이 나와 안도의 숨을 쉬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명창들도 소담의 노래를 듣고는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죠. 소담의 판소리는 힘있게 뻗어갔으며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성량은 타고난 것이었기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담은 그렇게 원했던 명창으로 등극이 되어 기뻐하며 대행수를 찾았답니다. 허나 대행수는 저 멀리에서 소담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헌데 소담은 대행수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떠나보내려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런 생각이 끝나기 무섭게 왕을 모시는 상선이 소담을 불렀던 거죠. 왕이 기다리고 계시네. 이쪽으로 어서 오시게. 소담은 그제야 대행수가 자신의 팔목을 잡고 끌고 가려는 것을 이제야 알 수 있었던 거죠. 소담은 왕이 부른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심정으로 대행수를 보았습니다. 대행수는 우두커니 소담을 보고만 있었답니다. 한편 왕은 소담의 판소리를 듣고 나서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던 거죠. 왕은 그동안 풍류를 즐기고 여색을 밝히며 살았지만 소담이한테 느끼는 감정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또 다른 감정이었기에 무지 흥분이 되었습니다. 소담이 왕의 침전에 들고 절을 하였답니다. 왕은 그렇게 앉아있는 소담을 유심히 지켜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소담은 겁이 났으며 대행수가 너무 간절하게 생각이 났지만 너무 때가 늦은 걸 소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떨고 있는 소담을 보고 생각을 하였답니다. 흥미롭구나. 산의 옷을 입고는 있으나 내 눈에는 여인으로 보이니 말이다. 그리하여 왕은 내시와 궁녀한테 말하였습니다. 모두 나가 있거라. 모든 신하들은 밖으로 나간 후 왕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왕은 소담을 보며 말을 했죠. 소담이라 하였지.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할 것인데 거짓으로 고한다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너는 여인인 것이냐? 사내인 것이냐? 소담은 너무 놀라 납작 바닥에 엎드려 떨었습니다. 여인이 남장으로 변복하고 왕 앞에서 판소리를 한 것만으로도 죽은 목숨이었던 거죠. 전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왕은 서서히 소담한테 와서는 고개를 들게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소담의 옷을 조심히 풀었습니다. 소담은 두 눈을 감았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죠. 그런 왕의 손은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소담의 옷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본 왕은 소담의 옷고름을 소중하게 다시 메어주었답니다. 그리하여 왕은 궁녀들을 불러 소담을 씻기고 여인의 옷을 입혀 데리고 오라 하였죠. 소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며 대행수의 손을 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왕은 소담을 기다리며 소담의 판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심장에 화살이 박힌 것처럼 아파왔을 때를 회상하였답니다. 왕은 소담이만 눈에 보였고 저 멀리서 소담을 애틋하게 보고 있는 대행수가 신경이 무척 쓰였던 거죠. 그리하여 왕은 소담을 대행수한테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왕의 침전방이 열리고 소담이 고운 한복을 입고 사뿐사뿐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왕의 심장은 떨려왔고 그 떨림은 처음 느껴보는 것이라 왕은 당황스러웠답니다. 다만 소담의 모습과 판소리를 자신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 흥분이 되었던 거죠. 허나 소담의 표정은 슬픔에 젖어 외로워 보였습니다. 왕은 그런 소담을 보며 대행수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 질투심이 몰려와 화가 났답니다. 허나 소담한테는 절대 화를 낼 수가 없었죠. 자신의 품에 안는 것도 아까운 여인이라 생각을 했으니까요. 왕은 소담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소담아, 이제 궐에서 편하게 지내거라. 그리고 내 옆에서 너의 판소리를 마음껏 부르거라. 소담은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 난 듯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렸던 거죠. 전하, 저는 혼인을 약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있던 사내더냐. 여인의 몸으로 남장을 하고 궐에 들어와 판소리를 한 것만으로도 너와 그 사내는 차명이다. 내일 조정에 가면 내가 여인임을 알고 분명 말들이 많을 것이다. 소담은 왕의 말을 듣고는 혼비백산이 되어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전하, 제가 전하 곁에서 판소리를 하겠습니다. 부디 대행수만은 살려주십시오. 왕은 소담의 입에서 대행수 말이 나오니 또 화가 치밀어 올라왔죠. 허나 소담이 자신 곁에 있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답니다. 다음 날 조정에서는 모든 대신들은 소리꾼이 남장을 한 여인이었다며 노발대발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자리에 앉으니 좌상이 큰 소리로 말을 하였죠. 전하,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장한 여인이 궐까지 들어와 사내의 영역인 판소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왕은 듣고만 있었답니다. 전하, 이 일은 그냥 놔두시면 아니 되십니다. 앞으로 여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판소리를 하겠다 할 것입니다. 사방에서 조정 대신들이 아니 되옵니다 말만 하니 왕은 속이 터져 말을 하였습니다. 어찌 대신들은 되옵니다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이더냐. 너희들도 어제 듣지를 아니하였느냐. 여인의 판소리가 어떻게 들렸느냐. 좌상부터 답하지요. 판소리는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허나 도승지는 어찌 들었느냐. 맑고 청량하여 많이 놀랐나이다. 이 모든 사람들은 소담의 판소리에 매혹이 되었기에 실력은 인정을 하였답니다. 여인의 몸으로 남장을 하고 궐에 들어왔을 때는 목숨을 내놓고 들어온 것이 아니더냐. 그만큼 사내들이 판소리는 사내의 예술이라 선을 긋고 여인들은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으니 오죽하면 목숨까지 걸고 궐까지 아니 나한테 보여주려 하였겠느냐. 짐은 실력 있는 여인들이 사내들의 그늘에 가려 그동안 빛도 못 보고 사라졌을 여인들이 아깝게 느껴졌도다. 그리하여 짐은 앞으로 여인들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 대신 소담은 죄가 가볍지 않아 죽을 때까지 궐에서 나가지 못하는 걸로 벌을 줄 것이다. 그러니 이 일로 왈가왈부하지 말거라. 조정 대신들은 왕의 독단적인 행동에 당혹해했으며 왕이 소담이란 여인에게 푹 빠졌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편 대행수는 궐에서 여인각에 온 이후 한 발자국도 여인각에서 나가지 않았으며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소담이와 함께했던 방에서 소담만 생각하며 상사병에 걸려 꼼짝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대행수의 아버지 호판이 대행수를 불렀습니다. 대행수는 그동안 자신을 찾지도 않던 호판 대감이 자신을 찾는다고 하니 의아했죠. 대감마님 찾으셨습니까? 그래, 앉거라. 얼굴이 많이 상한 듯하구나. 소담이란 여인 일이 궁금할 것 같아 말해주려 한다. 대행수는 소담의 얘기가 나오니 눈이 번쩍, 귀가 번쩍 띄었답니다.
호파는 그래도 서자지만 아들이었기에 힘들어하는 아들이 안 돼 보였던 거죠. 쯧쯧쯧. 어찌하여 내 마음까지 준 것이냐? 왕이 여인임을 알았으며 죽을 때까지 궐에서 못 나가는 것으로 벌을 대신하여 목숨만은 살려주신다고 했으니 너 또한 그렇게 알고 마음 추스려라. 아니 됩니다. 소담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호파는 대행수가 자신의 앞에서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답니다. 어릴 때도 그렇게 혼이 나면서도 독하게 참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무너져 있는 아들을 보니 호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담이라는 여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다행하게 생각하거라. 조정대신들이 차명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왕이 막았느니라.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대행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소담이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려 했지만 그 마음에 쉬이 없어질 마음은 아니었던 거죠. 한편 왕은 소담이 자신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였답니다. 정원에 소담이 좋아하는 꽃을 심고는 꽃들이 수북하게 피어날 때 소담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소담의 판소리를 들으며 왕은 간절한 마음이 소담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았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소담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소담은 자신의 방에 들어와 대행수를 생각하며 매일 밤 울었죠. 그리고 왕은 매일 밤 소담이 울고 있는 방 앞에 서서 한참을 가슴 애태우다 돌아갔답니다. 그리하여 소담은 하루하루 잘 먹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담은 다른 날과 같이 왕과 함께 정원에서 판소리를 부르고 있었답니다. 헌데 소담이가 갑자기 판소리를 멈추더니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너무 놀라 손수 소담을 안고 달렸죠. 주변에 있는 내시와 궁녀할 것 없이 왕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에 당황스러웠답니다. 왕은 울며 소리쳤습니다. 어이를 들게 하라. 어서. 왕은 어이가 진맥을 본 후 무슨 말이라도 빨리 듣고 싶어 재촉하였습니다. 전하, 송구하옵니다. 향수병에 걸린 듯합니다. 향수병이라 하였느냐? 그럼 어찌해야 한다는 말이더냐? 전하, 향수병은 따로 약이 없습니다. 고향에 가야만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만약 꼴에 계속 있다면 어찌 되는 것이냐? 전하, 송구하옵니다. 만약 꼴에 계속 있다면 올해를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어이와 의녀 모두가 방에서 나가고 왕은 소담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말이 시가 되어 소담이가 궐에서 벌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았답니다. 왕은 밤새 소담이의 옆을 지키며 자신한테 물어보았죠. 너는 소담이가 진정 궐에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냐? 아니, 소담이가 죽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다만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는 것뿐이다. 그럼 소담이가 너를 사랑하느냐? 아니,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왕은 자신이 어찌해야 할지를 알고는 있지만 소담이의 어여쁜 얼굴을 못 보고 살 자신이 없어 그동안 모른 척하고 살았던 거죠. 허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앞에서 쓰러지는 소담을 보았을 때는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답니다. 이제 보내는 시간이 된 듯하여 상선을 불렀습니다. 상선, 이 일은 너와 나만 알게 해야 할 것이다. 소담을 누구도 모르게 여인각 대행수한테 보내거라. 그리고 소담이 죽은 것으로 알리거라. 그리하여 소담은 가마에 실려 궐 밖으로 나가 여인각으로 보내졌죠. 여인각에 도착한 상선은 대행수를 찾았습니다. 상선이 대행수의 얼굴을 보니 소담이의 얼굴과 같이 꼬리말이 아니었답니다. 소담은 그동안 향수병으로 힘들어 하였다네. 그리고 소담은 이제 죽은 사람이요. 무슨 말인지 알거라 생각하오? 그리고는 가마의 문을 열어 보여주니 소담의 몸은 죽은 사람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대행수는 자신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소담을 소중하게 안고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소담을 품에 안고는 밤새 보고 또 보고 소담이가 자신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꿈만 같았던 거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소담은 자신을 안아주는 품이 그동안 그리워했던 품 같아 눈을 살며시 떠보았죠. 헌데 눈앞에 자신이 그리워했던 대행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소담은 자신이 죽어 천국에 왔다고 생각을 하였답니다. 천국에 와서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동안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는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행수는 그런 소담을 보니 살 것 같았습니다. 대행수도 활짝 웃으며 말을 하였답니다. 소담을 다시 내 품에 안으니 여기가 천국이구려. 소담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가 천국 맞습니까? 마음 편하고 행복하면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소담은 서서히 일어나 주변을 보고 대행수의 얼굴을 두 손으로 만졌습니다. 꿈에 그리던 대행수가 자신의 손에 만져지니 그제야 여인각에 온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며 대행수의 품에 안겼죠. 그때 두 사람의 새끼손가락에 붉은 실로 이어져 있는 것이 햇빛에 비추었고 그 실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리하여 소담은 여인 다마로 다시 태어나 대행수와 혼례식을 하였죠. 그리고 대행수는 여인각에서 다마를 위한 판소리 무대를 한 달에 한 번 열어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마는 여인각의 고객 앞에서 사랑가를 청량한 목소리로 부르고 있었답니다. 헌데 사랑가가 끝나갈 쯤 먼 곳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내를 보게 되었죠. 그 사내는 눈물을 훔치며 뒤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마는 그 사내의 뒷모습을 본 순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답니다. 전화가 왔었구나. 사랑가를 끝낸 다마는 대행수 품에 안겨 유유히 안으로 들어갔죠. 한편 왕은 먼 발치에서 사랑하는 여인의 판소리를 들었을 때는 심장에 활이 박히는 듯 아팠습니다. 허나 소담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 아팠기에 왕은 소담의 판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며 궐로 향했답니다. 그리하여 다마와 대행수는 오래오래 사랑가를 부르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에 관련된 사자성어 중에 연모지정이 있습니다. 연모지정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사자성어입니다. 꼭 대행수와 왕이 소담을 연모하여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은 사자성어라 생각해 봅니다. 벚꽃 야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